청부식품의 시작은 풍암방직으로 이 회사는 강북 이후 김영기가 적산기업으로 불화받아 운영하던 방직업체였습니다. 60년대까지 풍암방직은 제일모직에 버금가는 매우 큰 기업이었죠. 그러나 70년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만 부동산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기 때문에 회사가 매각되진 않았었죠. 그리고 1980년대 창업주의 아들 김정우가 경영을 맡으면서 식품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것이 청부식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전두환 정권 당시 너무 갑자기 튀어나온 기업이었기 때문에 온갖 루머가 많았었죠. 먼저 청부라는 이름 자체가 청와대의 보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부인 이순자가 소유한 기업이 아니냐는 이야기에서부터 풍암방직의 회장이 이순자와 친인척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었죠. 또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어서 대우그룹의 위장 계열사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군납업체로 선정되며 대량의 라면 납품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는 당시 청부의 사장 장기하가 전두환과 같은 하나의 출신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장기하는 육사 14기로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고 청부식품 사장으로 기업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담으로 장기하는 이후 진로그룹의 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납품된 청부의 라면은 너무나 맛이 없어 군인들조차 먹지 않고 버리는 등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청부는 시장에 뛰어들면서 삼양 출신 간부 출신을 무더기로 영입하였고 당대 잘나가는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먼저 당시 농심의 전속 모델이었던 이주일의 계약이 끝나자마자 영입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이주일은 농심과의 의리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광고 출연을 했고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김수철과 함께 광고를 찍었습니다. 이주일과 김수철이 찍은 광고는 곱빼기 라면으로 한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가격은 삼양이나 농심보다 비쌌지만 면의 양은 50%가 많았었죠. 그렇게 초기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점유율이 증가했는데 이 때문인지 당시 라면 사업에 뛰어드는 회사들은 개그맨들을 모델로 많이 썼습니다. 팔도는 심영래를, 빙그레는 김병조를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죠. 그리고 신라면보다 먼저 매운맛을 강조한 열라면을 출시합니다. 열라면은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끌었지만 다른 라면의 2배가 넘어가는 비싼 가격으로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열라면을 살 바에는 다른 라면 2봉지를 사는 것이 낫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죠. 여담으로 시간을 흘러 청부식품을 오뚜기가 인수하고 열라면은 단종되었다가 매운 라면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청부의 열라면을 부활시켰습니다. 다만 이름만 다시 사용할 뿐 알맹이는 전혀 다른 제품이었죠.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청부는 당시 매우 다양한 도전을 시도합니다. 팔도 도시락의 야성을 따라잡기 위해 747 라면을 출시하였는데 스프가 필요 없어 물만 부으면 된다는 점을 어필했죠. 또한 모모 라면을 시장에 내놓았는데 모모 삼형제라며 쇠고기 맛, 된장 맛, 그리고 울면 맛이 있었습니다. 이 라면은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최재성을 모델로 CF를 촬영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영라면, 알짜배기, 그리고 아줌마 등 총 20종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부는 산미 슈퍼스타즈를 인수하고 청부 핀토스라는 야구단을 시작합니다. 청부의 관계자는 청부가 산미를 인수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당시 야구단은 김정우 회장이 고교 후배인 산미 김현철 회장을 도와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 프로야구 출범위원회가 인천, 경기, 강원을 연구팀으로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은 현대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 강원도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는데 정주영은 서울올림픽 유치에 매진하기 위해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산미그룹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서 산미 슈퍼스타즈가 탄생합니다. 산미그룹은 홍보 효과를 누릴 만한 소비재 분야가 많지 않았지만 야구강이었던 김현철 회장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팀을 창단합니다. 그러나 산미는 단일 시즌 최저 승률을 기록하는 등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었죠. 그러다 투수 장병부가 30승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 산미는 이를 바탕으로 2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장병부는 혹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량이 떨어졌고 이에 산미는 다시 꼴찌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1985년 산미는 개막전에서 한 경기를 이긴 뒤로 무려 한 달 동안 지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4월 30일 2승을 올리며 연패 기록을 끊었지만 다음날 구단 운영권이 청부로 넘어가는 매각이 발표됩니다.
그렇게 청보 핀토스로 이름과 유니폼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청보그룹은 본격적인 재설계를 진행했는데 감독으로 영입된 이는 34살의 젊은 해설자 허구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도 파격적이었지만 불과 몇 달 전 타구단의 감독 영입 제의를 거절한 전력이 있어 더욱 의외였습니다. MBC 사장이 허구현을 모셔가기 위해 삼고초려 했던 일화는 매우 유명하죠. 허구현은 청보의 감독도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김정우 회장이 직접 나서 허구현을 설득합니다. 허구현이 감독을 수락한 이유는 이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 우승하면 해설가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국내 최연소 사령탑 허구현 감독이 부임했고 계약 기간은 3년에 계약금과 연봉은 각각 3천만 원이었습니다. 허 감독은 코치와 선수단을 물갈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기량이 떨어졌고 구단과 잡음이 끊이지 않던 장병부를 정리합니다. 이후 허 감독은 김정우 회장과 함께 일본으로 가서 투수를 영입했는데 사이드암 투수 김기태와 김신부를 영입합니다. 여기에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하는 등 투수력 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팀 마스코트는 조랑말로 정했는데 김정우 구단주는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죠. 이에 투수를 교체할 때마다 마차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관중들의 함성에 말이 똥을 싸는 변수가 속출했고 말 한 마리가 새끼를 앓다가 죽으면서 볼펜 마차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즌 개막과 함께 청보는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7연패에 빠지면서 허 감독을 향한 언론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이에 허 감독은 일본 단기 연수를 이유로 임시로 감독직을 내려놓았고 호기리그부터 복귀했지만 성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청보 핀토스의 성적은 32승 74패를 기록했고 허구현은 감독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유니폼을 벗으며 이렇게 말했었죠.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독이 됐다. 중계석과 감독, 코치가 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처럼 청보는 부진을 거듭하면서 원하던 홍보효과 대신 조롱만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기업이 자금난에 처하면서 핀토스는 다시 매각 대상이 되었고 청보를 인수한 기업은 태평양 화학이었습니다. 당시 청보의 기록원은 김정우 구단주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더 야구단을 운영하지 못해 죄송하다. 언젠간 꼭 야구단을 다시 찾아와 여러분과 함께 못다한 꿈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 구단주는 평소 시간 날 때마다 말던 직원들과도 맥주잔을 기울이던 소탈한 분이었다. 청보는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어 4번 타자라는 라면을 만들어 관중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야구 팬들은 야구도 못하는 것들이 라면도 못 만든다라며 역정을 내곤 했죠. 실제 경기가 끝난 후에는 뜯지도 않은 라면이 경기장에 굴러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야구 경기장 관리인들은 청보를 유난히 싫어했는데 라면을 치우는데 고생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청보의 라면은 맛없는 라면이라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박히면서 외면받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섬유 사업이 부진한 데다 야구단 인수로 자금난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이 겹쳐 식품회사와 야구단을 모두 매각합니다. 그리고 청보식품의 라면 생산 라인은 오뚜기에게 넘어가면서 현재 오뚜기 라면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라면과 진곱빼기 라면을 계승한 진라면입니다. 청보의 이미지 때문에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진라면이 계속 개선을 거치면서 오늘날 진라면은 농심의 신라면을 앞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보가 몰락하는 시기는 전두환 정권이 끝나는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맞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현재까지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 사라졌던 청보식품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